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에 금방 가죠. 심리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하고 그다음에 상담학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이 베이스가 된 다음에 상담학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하시는 거는 이제 심리학이 옛날에 제가 심리학 처음 배울 때는요. 심리학과 간다, 심리학 한다 이러면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점치는 줄 알았어요. 그 저보고 점쳐달라고 오는 사람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경영대학원 다녔지, 저는 심리학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좀 몇 개를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학교를 몇 개를 다녔는데, 심리학과 갔다, 심리학을 한다 이러면은 전부 다 점치느냐, 아니면 여성분들이 심리학 한다 그러면 앞에 앉아가지고 제 마음 읽어보세요. 이따구 소리를 했어요. 그냥 기분 나쁘게. 제가 그렇게 읽는 게 아닌데, 그래서 들어와서 사주팔자 좀 배워봤어요. 그 아닌데, 사실. 또 동양 철학이에요, 사주팔자는. 그럼 심리학은 다른데,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왜 심리학 내가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그리고 나서부터 심리학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심리학이 앞에 있는 붙이는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설득의 심리학도 그 중에 하나고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심리학을 하면서 일종의 그 한 챕터로 이것도 놔두었단 말이에요. 이 강좌는 사실 어디에서 가장 많이 했냐면은 세일즈 회사에 가서 가장 많이 했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세일즈 외에도 굉장히 이제 많이 소용되는 거니까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개념으로 오늘 한번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 책,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나온 게 바로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찰디니라는 사람이 설득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했어요. 심리학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아시죠? 다? 예? 이거를 심리학 한 번쯤은 아셔야 되는 게, 이거 자꾸 이름이 헷갈리죠? 이거 뭐라고 읽어요? 헷갈리죠? 뭐 피지컬이라 했다가 사이칼러지라고 했던데, 뭐예요? 심리학이 사이콜로지예요. 그래서 인플루언스 더 사이콜로지 하고 퍼슈에이션 해갖고 이것이 이제 설득 심리학이라는 게 로버트 찰딘이 했는데 하여튼 찰딘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6가지의 법칙이다 이건데, 오늘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크게 한 6가지예요. 설득을 하려면은 4가지가 있어야 된다. 상호성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사회 증거의 법칙, 호감의 법칙, 권위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 자,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여러분 책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작년에. 책 읽어주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책 하나 읽는데 몇 달 걸리냐면, 요거 하나 읽으려면은 다 하나하나 깨알같이 읽으려면은 아마 여러분들 한 달 걸리는 사람이 있을걸요? 그래서 책 읽으면 왜 안 된다 그랬어요? 한꺼번에 쫙 읽으면 내용을 아는데, 대부분 여러분이 읽는 방법이 조금 읽다가 설거지하고 와서 조금 읽다가 또 밥 먹고 조금 읽다가 신랑이 부르면 어디까지 읽었더라 그래갖고 꼽아놨다가 또 여기에 어디서가 읽으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읽다가 계속 하다가 결국 한 달 동안 읽다 보면 반 읽었는데, 문제는 뭘까요? 뒤에 다 읽고 나면 앞에 게 또 까먹었죠. 그래서 책 전체를 읽고 나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좋은 건 뭐냐면요, 책 한 권을 통독을 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듣고 읽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6가지가 있다라는 거 보시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법칙이냐면요, 상호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설득을 할 때. 상호성 법칙은 뭐냐면요, 주고 받는 거예요. 우리말로 give and take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받았으면 줘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줘야 돼요. 이게 우리 기본적 마음이에요. 안 받으면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이 없어요. 그죠? 선물을 받았는데 안 줬다 그러면요, 괜히 찝찝해요. 이것이 돌려줘야 된다. 언젠간 줘야지 하다가 죽을 때까지도 못 주는 사람이 있고, 그게 후회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상호성 법칙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호의를 받았거나 하면은 거절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선교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시골에 가서 농사일 도와주세요. 제가 아시는 지금 그 목사님 한 분은 맨날 올려요. 거기에 오늘은 벌꿀 딴 데가 도와주다 벌에 쏘였습니다. 이런 거 올려요. 이분이 선교하시는 분인지 목사인지 잘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몇 번을 아이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하면서 막 하시다 보면은 어느 날 한번 오늘 꼭 교회 사람이 필요한데 오시겠습니까? 그럼 갈까 안 갈까? 가요. 그렇게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 그게 이제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남을 설득하는데 처음부터 교회 다니세요, 저리 다니세요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호소력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상호성 법칙은요, 우리나라의 과거 오랜 베이스에 깔린 것이 뭐냐면은 주고받는 것이다.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받았는데 안 갚으면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 때, 이제 뭐 명절 때 되면 제일 찝찝한 게 뭘까요?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받으면은, 이게 미쳐요. 이걸, 그런데 명절 다 됐는데, 그죠? 이제 보낼 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문자 보내죠.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제가 못 보냈지만 내년엔 꼭 보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그죠? 이렇게 보내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 아유, 내가 받으면 안 되는데, 받을 짓을 했으면 괜찮은데, 받을 짓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호성의 법칙은요, 굉장히 그 사람 마음에서 기본적인 마음인데, 이 상호적 법칙을 좀 보겠습니다. 잠깐 안 넘어가지 또, 이거. 아니, 놀란 거 아니에요. 한 번씩 이러는데, 내가 오늘 약을 새로 놓기 때문에,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을 안 듣겠다면 또 다른 걸 쓰죠, 뭐. 자, 이제, 좀 보면요. 이게 대부분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마케팅에 많이 써요. 마케팅 쓰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면 이제 평소에 있던 것들이 와닿습니다. 샘플을 받아본 상품은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샘플을 가장 많이 주는 데가 화장품입니다. 찍어보고, 지금, 그리고 또 요새는 옛날에 없었는데 시식회도 있죠. 시식이라는 것도 저는 가끔씩 그 메가마트 뭐 홈플러스 데 가면 시식하는 코너 있잖아요. 배고프면 하나 집어 먹는데 아줌마 싸라는 거 집어 먹을 때 근데 많이 집어 먹으면 되게 미안하죠. 되게 미안하면 살까 안 살까. 그래서 내가 그걸 두 번째부터는 계속 이제 알게 돼가지고 잘 안 집어 먹어요. 왜냐면 집어 먹고 나면은 눈총이 따가워요. 두 개 먹고 나면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샘플을 갖다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호성이 없지. 네가 먹었으니까 하나 사라. 이거 이제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심리학 실험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실험에 대해서 얘기하면 끄떡끄떡 하시면서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어떤 대학 교수가 성탄절 날 그냥 무작위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 거예요. 어떤 주소록을 보고 막 보냈어요. 근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받았으면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얘가 왜 보냈지? 이럴 건데 답장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명절 때도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문자를 보낼 겁니다. 저는 항상 문자를 보내는데 아마 제 문자를 그동안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이름을 꼭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1000통 가까이 보내는데 제 학생들한테 1000통 보내는데 하루 꼬박 걸려요. 진짜 거짓말하고. 아침부터.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좋아요. 왜 좋냐면은 1년에 한 번, 두 번은 추석 때하고 명절날은 내 그분 생각을 한다니까. 누구씨.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이 누구씨 하면은 이분이 알아들을 만한 얘기를 해요. 한 번씩. 요새도 산에 잘 다니시는지죠. 그래 자기한테 온 거잖아요. 사실 요새 단체 문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단체 문자 받고 감동되는가요? 솔직히 감동 안 오죠. 어떤 데 귀찮을 때 있죠. 그럼 오늘 아침에도 내가 몇 개가 왔어요. 몇 개 왔는데 어떤 분이 제가 아시는 교수님 분이 이렇게 왜 그림 역서 같은 걸 보내셨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왕창 보낸 건데 그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답을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제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걸 다 보내주시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이분이. 그 내한테 보낸 건지 왕창 보낸 거 잊어먹은 건지 도저히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보내지 않은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요. 어떤 때는 이게 좀 소음 같아요. 이게 쓰레기까지는 아닌데 이거 괜히 막 있잖아요.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내가 손편지도 한 번씩 전부 써보냈는데 감동을 받긴 받는데 이게 또 귀찮을 수가 있는 게 손편지 받으면 또 요새 너무 안 맞아요. 격이 안 맞아요. 이 사람 뭐 꼰대야?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적당히 맞춰줘야 돼요. 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보냈을 때 왜 답장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된다냐면요. 받고 나면 무조건 보내야 된다. 답을 보내야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상호성의 법칙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상호성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하는 겁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작년, 재작년에 추석 때 보낼 때 1000통을 보내면 내가 한 사람한테 이름을 써서 1000통 딱 보내면 회수율이 얼마냐면 80% 와요. 800통이 옵니다. 제가 그날 거의 막 계속 까똑 안 띵똥띵똥 와요. 왜냐면 보낸 거에 대해서 답을 항상 옵니다. 왜?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요? 내가 이름을 꼭 써가지고 누구씨, 재란씨 뭐 그동안 편하셨는지 작년에 너무 감사했어요. 인문학도 잘 들으시고 해서 고마워요. 누가 봐도 나한테 온 거죠. 그걸 쌩 깐다 이러면 뭐가 될까?
이거는 내가 정확히 이분한테 보냈는데 쌩까면 마음 부담 가잖아요. 근데 내가 쫙 전부 다 보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도 건강하세요. 이건 쌩까도 별로 부담 없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했을 때 사람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상호주의에서는 상호성의 원칙은 1번은 뭐라? 먼저 줘라. 먼저 주면 된다. 그리고 먼저 주는 건데 그 중에서 정한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사람을 감동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선물 같은 거 안 줄 사람 같은데 선물을 탁 주고 이러면은 갑자기 되게 감동하지 않습니까? 감동받아요. 그런 거 예상치 못한 거. 옛날에 그 마케팅 쪽에서 선물할 때는 어떤 선물을 갖다 고르라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돈 주고 사기 애매한 걸 고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그 뭐냐면 이거는 비싼 거 말고 비싼 걸 주면 부담되는데 이거를 돈 주고 사기는 애매하고 이게 좀 있으면 좋긴 좋겠는데 돈 주고 사기 애매한 것들이 싸구려면서도 상품 많이 나와요. 그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뭐 하여튼 그런 게 많아요. 뭐 부엉이 시계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집에 부엉이 시계 3,000원짜리 누가 사겠어요. 근데 받으면 좋은데 누가 안 사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선물 중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생일날 이런 것들도 전부 돌려주는 거 이게 좀 상호주의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밑에 보면 1보 우퇴 2보 전진 전략이라 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스 화법이에요. 예스법. 예스법.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런 거 많이 오죠. 그 다 이 심리학이에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럼 화나죠. 아유 이거 또 왔구나. 근데 이제 받아주면 걸립니다. 일단 사실은 그분들이 심리학을 상당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고객님 그러면 오늘 제 시간이 안 됩니다. 저도 점잖게 이렇게 해요. 오늘 제가 시간 안 됩니다. 그럼 언제 시간 되세요? 환장하죠. 예. 그런데 여기서 약속이 들어간다니까.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전화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또 점잖게 예 그때쯤은 몇 시쯤 전화드리면 될까? 2시쯤 그럼 받아야 돼요. 나하고 그건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고객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받아라는 게 마케팅 전법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도. 고객님 저 사라는 거 아니고요. 그냥 내일 전화 한 통만 받아주시면 안 돼요? 예, 그것까지는 되겠잖아요. 전화 받는 것까지 어때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약속을 또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제 넘어가 보면은 약속을 받으면은 약속을 하면은 원래 요구했던 거 약속에서 한 단계 더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호성 법칙 사례가 이디오피아에서 나와요. 에디오피아 아시죠? 못 살아요. 되게 못 살았는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 최빈민국에 속하는 옛날에 아디스아바바라는 사람을 그 마라톤 할 때 운동화가 없어가지고 뭐 이랬던 나라예요. 이렇게 없던 나라인데 멕시코에 5,000불의 지진 피해 복구 구호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옛날에 에디오피아가 이탈리아 침략받았을 때 멕시코가 원조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에도 이런데 하물며. 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죠. 못 사는 나라에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의 심리학이라는 거는 상호성이라는 것은 잘 살고 못 살고 관계없어요. 북한을 우리가 도와주면 북한도 우리 수해 때 도와주려고 합니다. 웃긴 거죠. 사실은 북한한테 우리가 먼저 받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요번에 우리 마스크 1,000원으로 된 거 받은 거 기억하세요? 막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주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못 살아주는 게 아니고 상호성의 원칙이에요. 우리도 받았는데. 옛날 터키나 우리나라에 6.25 때 참전했던 나라들은 우리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왜?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나라 어려우면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터키가 형제 국가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상호주의라는 거는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지고 어떤 하면은 반드시 도와주게 돼 있다. 상호성 법칙은 개인뿐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존재한다. 자, 이제 실험을 하나 보겠습니다. 실험 보겠는데 이 실험은 리건이라는 학자가 실험을 했던 겁니다. 여기 실험인데 자, 집단을 갖다가 잠깐만 여러분 이제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 알겠지만요. 집단은요,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단을 갖다 구분했는데 어떤 집단인 거 보세요. 자, 한 집단은 호의를 제공하고 한 집단은 호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호의 아시죠? 그 다음에 이 실험을 갖다가 휴식 시간에 실험 조교가 피험직에 콜라 한 병을 제시한 걸 호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콜라 한 병 줬어요. 호의를 제공했고 이쪽은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리고 자선모금 끝난 다음에 자선모금 행사에 참여하는데 저희들 그 행운권 좀 사시면 안 될까요? 하면 콜라 한 병에 이쪽이 훨씬 2배 이상 구매를 하더라. 당연한 거죠. 심리학은 다시 말해서 당연한 걸 저렇게 실험을 해갖고
확정을 짓습니다. 받아먹은 놈이 훨씬 잘 받아. 그래서 선거 때 돈을 주는 거예요. 일단 주고 나면 아우 뭐 10,000원짜리 받아가지고 근데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찔릴까 안 찔릴까? 괜히 안 찍으면요 받은 것 때문에 제가 죄진 것 같아가지고 받으면 찍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다 이게 애매한 거지만 사실은 심리학이에요. 실험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면 반드시 찍어야 된다. 자, 상호성 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아주 대단한 심리학의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보 전략이에요. 뭐냐면은 요구 수준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돼. 자, 보세요. 처음에 제가 스님한테 얘기를 할 때 10만 원짜리 갖고서 이거 하나 팔아주세요. 제가 망했어요. 이거 하나 먼저 팔아주세요. 여러분 10만 원짜리를 하면 못 팔겠죠. 너무 비싸죠. 안 돼요. 안 돼요. 못 사겠어. 돈이 없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러면 이거 10,000원짜리라도 하나 사시면 그럼 살까 안 살까? 10만 원짜리는 거절했는데 10,000원짜리마저 거절하면 내가 인간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해드릴게 이렇게 한다고. 근데 처음에 10,000원짜리 내밀죠. 이거 하나만 사시면 안 돼요. 좀 이것도 팔았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거 됐어요. 그러면 뒤에 10만 원짜리 하면 더 안 되겠죠. 이건 무조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못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큰 거 제시했다가 작은 이게 협상 전략이에요.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수님한테 돈 빌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천 빌리 미쳤어.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이게 뭐 안 되면 저 진짜 밥 먹고 살겠는데 한 50만 원만 빌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빌려줘요. 5천만 원 거절하는 거는 했는데 50만 원까지 거절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요새는 안 돼요. 요새는 안 돼요. 옛날 얘기. 요새는 안 돼요. 요새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 뭐냐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대가 양보했으니까 나도 양보해야 된다는 심리가 작용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이게 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앞에 게 무슨 법칙이었어요? 우리가 상호성의 법칙.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것을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남들을 설득하기가 좋고 뭐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근데 내가 이거를 어디 가서 강의할 때 항상 이랬어요. 좀 미리 좀 깔아라 이거를. 미리 깔아라. 사실 저도 요즘 학생들 어쩌다가 한 번씩 오시는 분들 전화 거의 오면 진짜 통밥이 나와요. 뭐 필요해서 오는구나. 그러니까 알잖아요. 2년, 3년 동안, 3년 전에 학생, 공부했던 학생이 저한테 저를 잊어먹지 않고 꼬박꼬박 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전화 오면요, 뻔해요. 그래서 딱, 여보세요? 이러면, 교수님 잘 계시죠? 막 이래요. 그래서 막 얘기해놓고, 교수님 그때 강의 너무 잘 들었어요. 해놓고 뭐라 할까? 교수님 제가 급하게 이번에 강의를 나가야 되는데, PPT가 너무, 제가 교수님 그때 PPT 그거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항상 그러거든요. 거의 100%예요. 나한테 요구하는 거는 PT 아니면 교육자료 달라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또 왔어요. 오시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내가 PT를 얻어야 되겠다 싶으면 명절날 먼저 교수님 오랜만에 명절날 생각나네요. 이래놓고 한 열흘쯤 한 보름이 있다가 오늘 갑자기 교수님 그게 필요한데 이러면 나도 줘요. 상호성 원칙이라니까. 뜻밖의 나한테 그렇죠. 그리고 뭐 그분이 아니면 뭐 조그만 선물을 나한테 했다. 그럼 108백중이죠.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이게 상호성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뜬금없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면요, 나도 쌩 깔 수가 있어요. 쌩 까요. 쌩 까는 방법 여러 가지인 거 아시죠? 몰라요. 몰라요? 그거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그거 엄청 복잡한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이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은 뭐냐면요, 한 번 유지한 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사람한테는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걸 했으면 계속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일관성에 대한 태도가 사람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심리학, 사회심리학자들인데 이 뭐 심리학자를 이제 여러 분류를 합니다.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인데 일단 사회심리학자들이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회성을 갖다 논의하는 학자들이에요. 이 안에서 보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람은 인지적 구두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지적 구두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생각 많이 하기 싫어해요. 사고, 인지는 뭐라 그랬어요? 사고라 그랬죠. 생각하는 거 많이 싫어해요.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생각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를 굉장히 싫어갖고 좀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앞에 했던 걸 그냥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다. 이것이 일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관성. 자, 일관성은 그럼 뭐냐면은 마지막보다 처음에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이게 바로 일관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 거절하면 계속 거절해야 되고, 한 번 예스 하면 계속 예스. 이게 일관성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거절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근데 처음에 거절 안 하면은 계속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일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남을 이용한다고 설득할 때는 작은 것부터 요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거절 안 했죠. 두 번째 점점 커지면요. 요구를 해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쵸, 회장님? 사실 그래서 성교육 할 때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교육 할 때도, 저희들 성교육 할 때 뭐라 그래요? 단호해라. 싫어요 해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싫어요 해라. 그런데, 뭐 손 만지는 게 어때서? 손은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손은 뭐 우리가 그죠? 손은 뭐 다 잡고 다니는 건데, 그 손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손목은? 뭐 그 손 잡혔는데 손목까지야 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뭐 우리가 뭐 어깨동무까지는 우리가 친구인데 가족인데 이렇게 허용하다 보면 난 술 먹고 나면 어깨동무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신체 접촉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교육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스 처음부터 단호하게 노하라. 싫어요 해라. 그래서 기본이에요.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를 처음에 딱 해야 되면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같은 행동을 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난감 만드는 회사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오는데 약속은 약속을 한다는 거죠. 이 장난감 제조업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계속 어떤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어때요? 굉장히 장난감이 좋다가 딱 시즌 끝나고 나면 애들 선물 끝나고 나면 어때요? 안 팔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일관성의 법칙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시켜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나선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 마케팅 나중에 강의를 하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웃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 가지고서 어마한 대박을 치거든요. 옛날에 애경입니까? 애경에서도 그 하나로 샴푸인가 나왔을 때. 그거예요. 귀찮잖아요. 샴푸 따로 쓰고 얼마나 귀찮은데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그러니까 난리 난 거 아니에요. 하나로. 투웨이 그다음 나서 투웨이 샴푸 나오고 난리지. 요새는 또 다시 또 분리되고 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때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어요. 이거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완전히 바뀐다고.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했을까? 이 회사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왕창 팔리다가 쭉 안 팔리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방향을 바꾼 게 어떻냐면요.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이게 어떤 전략이면요. 이런 전략이에요. 크리스마스 시즌 돼갖고 앞에 뭡니까? 예를 들은 겁니다. 둘리라는 인형을 갖다가 광고를 막 하는 거예요. 둘리 인형을. 그럼 집에서 어떡할까? 애들이 엄마 나 둘리 사줘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엄마가 알았다.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약속했겠죠. 이 약속을 받아내요. 그리고 막상 가면은요. 둘리를 품절시켜버려요. 둘리 없어요. 그럼 둘리 없으면 딴 거 살까 안 살까? 에? 살까 안 살까? 장난감 가게 왔잖아. 일단 그럼 엄마가 뭐라 할까? 둘리 사줘. 그러면 뭐라 할까? 엄마가 다음에 둘리 사줄게. 이번에는 막 들으니까 없는 걸 어떡하냐? 없대잖아. 그러면서 딴 걸 사줘요. 딴 거 사주고 다 시즌 끝났죠. 그리고 또 둘리 또 선전해요. 그럼 엄마 둘리 또 이때 빨리 와봐. 그러면 또 팔까 안 팔까?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쓰니까 엄마가 약속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반드시 둘리는 사주게 돼 있잖아, 이제. 이해가 되죠? 둘리는 이미 사주게 돼 있잖아. 엄마가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엔 딴 거 사게 만드는 거야. 품절시켜버리는 거야. 제품이 없어가면.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죠? 광고 보고 갔더니 제품 없대. 그럼 간 김에 어때요? 판매원이 뭐라 그래요? 언니, 이게 더 좋은 거야. 뭐, 그렇죠. 난 뭐, 하여튼, 약국에 가서 내가 가끔 많이 속아요. 약국에 가서 뭐, 이가 X, 인사 뭐, X 뭐 이러면은, 언니, 뭐, 그거 주세요. 뭐, 그거 없대. 그게 요새 안 나오고 아니면 그게 너무 비싸는데, 뭐, 그건 좋지도 않고요. 그거 합한 게 나온대. 그래서 보면 형분이 훨씬 낫다는데,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광고하는 거 사기가 힘들어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아니, 뭐, 1학년 뭐가 나오지? 거기서는?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그런 게 많아가지고, 가가지고 뭐 좀 광고하는 걸 사려고 하면 이상한 걸 막 섞어가지고 걸 약사들이 권해요. 그것도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판매를 유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전략이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일관성의 법칙이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불일치의 불편함이 생긴다. 우리 심리적으로 뭐가 생긴다? 불일치되면 불편해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다고? 불일치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일치가 돼야지 편한데 안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일치하면은요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랬다 저랬다. 뭐 지금은 맞다가 저건 안 됐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들기 때문에 우린 일치시키려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변덕쟁이나 또는 산만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시판다. 자, 일관성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실험을 했어요. 심리학 실험을 했는데 캐나다의 심리학자 낙스하고 잉스터라는 사람이 경마장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돈을 걸잖아요. 경마장 가보셨어요? 또 아침마다 또 가서 경마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요새 뭐 나도 경마장 가봤더니 경마장에 뭐 말 뛰는 건 안 보이고 그 마법권 거는 것밖에 안 보여요. 왜냐면 경마장 가면 말 뛰는 거 순간 지나가면 안 보여.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뭐 다 부산은 이상하게 또 경마장이 다 안 보이고 그 앞에 거만 보이더라고요. 누가 먼저 뛰는지 보이지도 않고 맨날 텔레비만 보여요. 텔레비에서 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경마에다 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돈을 건 데다가 처음에는 어때요? 확률 똑같죠? 얘하고 1번부터 8번 똑같은데 자기가 돈을 딱 걸고 나면은 건 말이 우승할 확률이 엄청 높을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괜히 있죠, 여러분들. 로또 사는 사람도 비슷해요.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 자기가 사놓고 나면 어때요? 그 달에 꼭 자기가 될 것 같죠?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아마 집에서 그런 것만 했죠. 심심하면은 28억 받았고 어디 쓸까 계산 다 해놓고 계속 안 되잖아. 계속 안 돼갖고 한 번씩 여러분이 그 하느님한테 여러분이 좀 뭐라 할까? 이번에는 28억 아니고 15억에 내가 막 양보하겠습니다. 이래갖고 또 계산도 하고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일관성이 없어요. 내가 찍으면은 될 것 같은 생각을 쭉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생각이다. 자, 일관성 법칙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실생활 많은 겁니다. 간판에다가 무조건 2만 원 걸어요. 미용실인데 간판 무조건 2만 원. 파마 뭐 염색하는데 2만 원. 들어가면은 2만 원은 제일 싼 거고 왜 많잖아 이런 거. 2만 원은 제일 싼 거고 언니는 머릿결이 조금 안 좋은데 요거는 조금 뭐 하면은 트리트먼트를 조금 좋은 거 쓰면은 그래가지고 2만 원짜리 들어갔다가 15만 원 쓰고 나오는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심리학에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전부 다. 실제로 들어가면요 미용사들이 오만 얘기 다 해가지고 추가 요금을 4, 5만 원 발생시켜가지고 안 되죠. 이거 왜 그럴까요? 이제 들어가서 일단 자리에 앉았다면 끝난 거예요. 남자들도 보통 남자들 여기 뭐 우리 저기 선생님 계시지만은 술집 들어갈 때 가끔 속아요. 기본 양주 풀 세트 10만 원. 오 진짜 안주 풀. 그럼 땅콩 2개 나와 안주가. 그래가지고 과일 안주 시키려고 하면 과일 안주만 5만 원이야. 그래갖고 이거 안 먹을 수 없고 그지.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옆에 아가씨가 또 오빠 너무 이쁘다 멋있다 이러는 바람에 이게 또 실려요. 그래가지고 처음 들어갈 때는 야 양주 딱 세트로 10만 원이니까 들어가자 했고 나올 때는 100만 원 주고 나와. 정말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상술이에요. 상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술이 나쁘다 좋다 따라서 심리를 다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상술이냐면요. 여러분 일단 들어가만 놓으면 된다. 집어만 와라. 다단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단계도 여러분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다단계입니다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설명에 일단 오시기만 하게 해라. 그게 뭐냐. 그 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삶아줄게. 푹 삶아가 구워갖고 내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대부분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간판이나 또는 이렇게 혹하는 거 이런 거죠. 이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또 심리적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사람은 이거 저는 우리 공부했을 때 말하는 방어기제죠. 15만 원 쓰고 나오면서도 아이씨 속았네 이렇게 하면요 자기가 미친 거고 좀 바보스러우니까 항상 심리적 보상을 해줘요. 딴 데 가도 뭐 이 정도는 다 할 건데 아유 뭐 오늘 그렇게 좋았네 이렇게 하지 거기서 내가 미쳤지 내가 발을 잘라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법칙이라는 그런 건데 일관성 법칙 잠깐 보겠습니다. 아론슨하고 밀스의 실험이에요. 자 이것도 똑같은 실험입니다. 단체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요 힘들게 들어간 단체가 있고요. 하나는 힘들지 않게 들어간 단체가 있어요. 어디서 더 열심히 활동을 할까요?
힘들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긴 자격 조건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선생님 여기 들어오려면요. 그래서 엄청 까다롭게 해갖고 탁 들어가면 자부심이 생겨요. 근데 이분은 들어오는데 아무나 막 들어와요. 자, 아무나 들어오시면 되는데 아무 들어가는 뭐 여기는 별로 뭐 그죠 활동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라이언스나 뭐 이런 데 뭐 예를 들어서 회비 많이 내고 들어간 데가 엄청 좋아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하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비싸게 돈 받는 데가 훨씬 저 엄청 많이 받았던 데 많거든요. 옛날에 호텔에서 하는 강의는 엄청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각도 안 해요. 내가 뭐 정확히 얘기하면 또 맞아 880만 원짜리 강의도 있었거든요. 1년에. 그 강의는 40회인가 그런데 그럼 시간당 얼마지 개수 나오죠. 2시간, 3시간. 그럼 그분들은요. 하루 빠져먹으면 예를 들어 한 3, 40만 원씩 마이너스가 된다면 여러분 빠질까 안 빠질까? 죽어도 안 빠지죠. 제일 대충 듣는 강의가 뭐냐면 무료 강의예요. 무료 강의는요. 내가 똑같은 사람이 강의하는데도 들어왔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가버려요. 어차피 무료니까. 그래서 저는 무료 강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거를 굉장히 가치 있게 느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얼마나 가치 있게 느끼는지를 잘 모르겠어. 아이고 뭐 빠져도 되고 뭐 대충 그러면은 강의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들어간 단체가 훨씬 더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 이것도 대충 얘기가 되는 거죠. 실험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거를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증거라고 하는데, 소셜 프루프라 그래서, 이게 사회적 증거라는 건 뭐냐면요. 사회적 증거는 증거를 어디다 대냐면 사회적으로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 모르면 다른 사람 거 보고 하는 거지. 간단히 얘기하면은 사람들은요, 남들 따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거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코미디 프로 이런 데 베이스에다 뭐 깔아줘요? 웃는 거 깔아주잖아요. 내가 안 웃는데, 제가 넘어지는다고 뒤에서 확 웃으니까 어때? 나도 따라 웃게 됐잖아요. 이거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저거예요. 홈쇼핑. 홈쇼핑에서 아줌마들 막 머리 이렇게 이렇게 머리 수트를 때다가 뿌리고 머리가 쫙 쓰면 막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뒤에서 아줌마들 우와 이러면 나도 갑자기 이거 해야 되나? 하고 나면은 뭐 나는 머리 있는데 근데 쪽쪽하면 뭐 2분 안에 쫙 쓰고 갑자기 각질이 막 지금 1분 만에 막 벗겨지고 우와 이러니까 진짜 그거 다 효과음이잖아요. 근데 효과음에 여러분 감동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몰입이 되면 들어가 버려요.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사게 되죠. 이게 사회적 증거예요, 사회적 증거. 그래서,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 그 다음에 홈쇼핑 이런 데서 전 베이스 깔아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들러리라는 거 있습니다. 들러리. 들러리 들어보셨어요? 네. 들러리. 빵집이 여기 가면 있는데, 호빵집, 알죠? 찐빵집하고 여기 만두집이 4개인가 붙었어요. 4개 없는데 한 집만 줄 서요. 입구에. 그 집만 쭉 줄 서는데 저 집에 이쪽 집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난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근데 저거 하면 알아요. 맛은 4개 다 먹어봤는데 내 입 갖고는 하여튼 똑같았어요. 내 입 갖고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났는데 그럼 왜 이 집만큼 이 집은 작냐 하면은 사람 심리가 저 집은 계속 서요. 쓴 집은 계속 쓰게 돼 있어. 왜? 그 집에 사람 많으니까 이 집 맛있는 거. 처음 온 사람도 처음 온 사람 많아요. 어디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 있을까? 많이 있는 집 쓸까? 아무도 없는 집 쓸까? 오히려 나처럼 4군데 다 먹어본 사람은요 없는 집 가요. 기다리도 않고 이 집 사는데 처음 와서 뭐 이 동네 빵 맛있다며요. 찐빵이 어느 집 맛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맛집이라고 갔는데 줄 쭉 서쯤은 맛집 어느 집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 집이구만 딱 서 있죠. 그래서 1시간 서 있는다. 만두 먹으려고 1시간 서 있어요. 쭉 가다가 다른 사람 보면 입맛 따시고 그 집 빵이 왜 맛있을까요? 기다렸기 때문에 맛있어요. 안 맛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저는 입이 이렇게 이건 모입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개입이라는지 난 무슨 입이라는지 모르는데 입이 하여튼 나는 별로 이렇게 민감하지가 않아가지고 똥입은 너무했다 이거. 근데 저는 맛집 가서 먹어보고 그냥 맛집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저는 제가 항상 느끼기 배고플 때 먹는 거 맛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증거의 법칙인데, 자, 증거의 법칙인데, 사람들은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어디다가 꼽는다고요? 가장 많이 팔린 집. 가장 많이 사는 것. 베스트셀러 마찬가지예요. 내가 읽어봤나? 책 읽어봤어요.
베스트셀러 읽어보고 삽니까? 안 읽어보고 삽니까? 그러면 안 읽어보고 사는데 왜 베스트셀러라 그래요? 남들이 많이 읽었다 하니까 그거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사회적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선택을 하는 방법이 이렇다는 얘기죠. 어떤 걸 선택한다? 남들이 선택하는 걸 나도 선택한다. 이게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다. 그러면 설득할 때 어떻게 할까? 자, 이분한테 설득할 때 내가 이거 팔래, 이거 사니까 어느 거 할까? 그러면 제가 설득할 때 뭐라 그래요? 아유, 요거 이게 요거 대박 친 상품이에요. 이러면 이분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선택해요. 꼭 맛있으라는 법도 없어요, 사실은. 왜? 그놈들 입맛하고 내 입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그냥 남들이 맛있다니까 나도 맛있는갑다. 둘째 문제는 뭘까요? 난 이거 더 웃기는 게 있어요. 먹어보면 맛있다 할까, 안 맛있다 할까? 맛있다요. 왜? 내가 똥립되기 싫어서. 딴 사람 다 맛있다는데 내가 더 맛없다 그러면 이상해서 눈치 봐요. 이게 맛있는 거냐? 이상해요, 그게. 그래서 요새 여러분, 하여튼 음악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나오는데, 내 취향은 얘가 아닌데, 얘가 인기가 제일 좋으면요, 그래, 좋은 거 같네, 잘하는 거 같네, 이렇게 돼요.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렇게 저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제 판매원들이 설득하기 좋은 것도 이게 가장 제일 팔린 상품입니다. 우리 홈쇼핑 보면 뭐가 나와요? 1년에 10억 돌파, 몇 돌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많이 샀구나, 사람들이. 나 안 쓰면 뭐가 될까? 나 저거 안 쓰면은 유행에 뒤처진 놈 될까 싶어서 뭔가 사야 될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넌 아직 그런 것도 없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굉장히 여러분이 아주 내 선택하는데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경꾼들은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경꾼들은. 이 구경꾼들이라는 게 나중에 심리학 실험 중에서 사회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은 실험이 있는데 남들이 있을 때는요, 내가 행동을 잘 안 합니다.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실험을 했어요. 자, 어떤 실험을 했나 볼게요. 여기는 선생님 혼자 계세요. 이렇게 실험을 했고요. 여기는 10명이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 혼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10명이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문지를 하면서, 자, 오늘 10명이 동시에 설문지를 받고 있습니다. 쭉 하고 설문지를 받아요. 이쪽은 오늘 한 명이서 설문지 받는 겁니다. 했는데 중간에 무슨 걸 하냐면 밖에서 비명소리를 들려줘요. 살려주세요! 이러면 누가 뛰어갈까? 나는 이제 시험지 주고 빠져나가 버리고. 자, 여기는 혼자 있고 여기는 10명 있어요. 누가 빠져나갈까? 이분이 뛰어나가요. 왜? 나 자기밖에 없거든. 내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 뛰어나가죠. 10명 뛰어나갈까 안 뛰어나갈까? 눈치만 봐요. 그러다가 아무도 안 가요. 왜? 살려주세요! 몇 번 해도요. 10명이나 있는데 안 가겠어, 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아무도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실험인데. 자, 보면은 사회적 증거에 벤드라의 실험인데 보세요. 놀이방에서 개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이 개를 데리고 재밌게 놀고, 이게 이제 뭐냐면요, 학습이에요, 학습. 그죠? 대리학습이라고, 관찰학습이라고 하는데, 아이들 개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개 무서워하는 아이들 있죠. 얘들 고치는 방법이에요. 이걸 관찰학습인데,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이 개하고 노는 거 이런 거 20분씩 계속 비디오도 보여줘요. 그럼 얘가요, 나중에 오씨, 다른 애들 다 개하고 노는데 나만 개가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라고 개를 자꾸 접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67%가 있죠. 혼자서 이제 개하고 장난치고 놀게 된다. 이게 뭐냐면요, 대리학습법은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뭘 안 해봐도 남들이 하는 것만 봐도 그게 학습이 돼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를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남들은 전부 개하고 노는 걸 계속 보여주면은 아하, 저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하고도 잘 놀게 된다. 이게 이제 대리학습 또는 관찰학습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사회적 증거 법칙 속에 두 번째 볼게요. 마찬가지로 베스트셀러 또는 가장 많이 팔린 제품 전부 다 사회적 증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된 도서사직이라는 거 있죠. 내 작품을, 내가 지금 책을 쓰는데 제 거를 갖다가 베스트셀러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걸 사재는 겁니다. 내 책을 사재고 내 책을 사재고, 그럼 내가 돈 벌까 못 벌까? 못 버는데도 왜 사재일까? 나중에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팔린대 이러면 그냥 사니까 나중에 그거 본전 뽑아요. 왜? 내 책은 사갖고 다시 팔면 되잖아. 뭐 아세요? 다시 판다니까.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 사재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 앨범도 그래요, 앨범. 노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막 음악 소리가 많이 나가 보니까 이런 거 있죠.
자기 디스크를 갖다가 자기가 사. 엔터테인먼트에서 사가고 채. 어떤 데는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엄청 많이 팔린 것처럼. 사실 옛날에는 하루에, 그래서 옛날 베스트셀러 만드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 있었어요. 하루에 애들을 풀어가지고 각 지점, 명강소서, 종로서점 이런 데 보내가지고, 승무한테 내가 10만원 주고서 10만원 사고 각 10만원 하루에 왕창 올려야지 베스트셀러가 돼요. 딱 그날 순위에 2주에 베스트가 쫙 올라와 버려요. 그러고 나면은 자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한 번에 한 200만원어치 풀어가지고 한 주에 확 사버리고 나면 가만히 있어도 딴 사람이 뭐가 제일 잘 팔려요? 그러면 이 책이 제일 잘 팔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서 사재기 이런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베스트셀러도 못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서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사회적 증거에서 나왔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런 거 선택하죠? 남들 잘 팔린 거, 가장 좋은,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한다. 자, 사회적 증거 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비슷한 똑같은 실험이네요. 예, 이거 EBS 다큐프라임에서 또 했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밀폐된 방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 보세요. 연기가 막 나는데,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저 연기 아니에요. 근데 사람도 처음 공부하고 있어요. 내 혼자 지금 연기 난다고 난리는 자기도 불나는 데 있어요. 왜? 이게 지금 이 상황 판단을 남을 보고 하는 거래요. 그 옆에 사람은 묻게 불난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갑다. 그래서 타 죽어요. 이 지하철에서 대구 지하철 때도 이 지하철과 연기가 스며들면서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도 약간의 그런 개념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자 선내에서 안전한 선내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은 아이들을 보고 가고 싶은 한 사람도 못 나갔다니까. 왜? 저게 맞구나. 왜? 그게 사회적 증거예요. 남들 다 읽고 선생님도 저렇게 있는데 나 혼자 지랄났다 뛰나오면 저 새끼 인간 뭐 저런 놈이다 해서 할까봐 앉아서 죽은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뛰어나갈 용기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사회적 증거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과연 어떤 걸 좋게 볼 것이냐. 그러면 남들 다 사는 걸 샀을 때 성공했느냐. 한번 되돌아봐요. 한번. 되돌아봐서 맞을까?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거 내가 샀을 때 성공했을까? 홈쇼핑에서 올해 가장 제일 많이 팔린 제품이라고 엄청 선전한 거 사갖고 지금 묵혀놓지 않았을까? 이사 갈 때 전부 다 딴 집 주고 이런 건 혹시 없었을까? 난 알고 있어 누군지.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잖아요. 운동기구 이런 거다. 운동기구 그런 거 하면요. 자기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갑자기 배가 나왔나? 이러고 탁 보는데 이거 10분만 하면은 근데 운동을 하기 싫고 대부분이 운동하기 싫은 사람이 운동기구 산다? 운동 잘하는 이런 분은요, 산 가고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 알아요. 산 가고 뛰어가는 게 그것이 배도 잘 빠지고 하는데 내가 미쳤다 저거 사 이러는데 운동을 하기 싫고 살은 빼고 싶고 그런 사람을 노리는 게 홈쇼핑에서 계속 선전을 해요. 하루에 10분만 운동하면 산에 올라간 백두산 올라간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백두산 올라갈래요. 이거 10분 할래요. 그러면 이거 10분 할게요. 이래가지고 이걸 사고 백두산을 올라가지도 못하고 배만 잡고 나오고 자기 배만 잡고 백두산처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남을 갖다가 믿다 보면 내 인생이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이제 우리 호감의 법칙인데 호감의 법칙은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